네, 장관님, 2023년에 선관위에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표 삭제가 됐고 기준이 변경됐고 내부 채용 규정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채용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선관위에서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네,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들의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 사건에 대한 이 내용, 선관위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채용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벌써 많이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고인감사 청구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공모만 53건, 53건 있었다고 해요.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박기 인사에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난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 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헌정당 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십시오. 네, 차관님,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 거리 즉시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록이 포함된 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한대행께서 아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죠. 네,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권한 대행께서 아마 적기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 아마 법 취지를 아마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거리된 경우에 권한 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겠습니다. 관저 무단 점거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중간검사를 안 했죠. 관저 처음 들어갈 때. 네, 감사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만찬도 하고 지금 시작도 끝도 엉망인데요.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증거 인멸시킬 수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떨어졌지만 윤석열식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약자들을 아직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 바로잡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